끝없이 펼쳐진 하얀 설원, 얼어붙는 바람, 생명 없는 황무지, 그리고 지구 내부에서 나오는 듯한 기이한 신호들. 이 전파 펄스는 남극에서 발생하는데 정체도 출처도 아우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어니타라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극 충격과도 안테나의 약자죠. 기본적으로 거대한 풍선에 탐지기를 매달아 남극 상공 높이 띄워놓은 겁니다. 목적은 초고에너지 중성미자를 탐지하는 것이죠. 어떻게 찾냐고요? 중성미자가 얼음과 접촉하며 강렬한 전파를 발생시키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합니다. 중성미자는 전하가 없는 아주 작고 거의 질량이 없는 입자입니다. 어디에나 있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수십억 개가 여러분 몸을 통과하고 있죠. 중성미자는 태양, 폭발하는 별, 심우주, 심지어 발밑에서도 옵니다. 태양이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하며 끊임없이 방출하거든요. 초신성 폭발 때 별들은 엄청난 양의 중성미자를 뿜어냅니다. 고에너지 우주선이 대기와 충돌하면 새로운 중성미자가 생겨 우리에게 쏟아지죠. 심지어 지구 내부의 방사성 물질 붕괴에서도 나옵니다. 가장 오래된 중성미자는 빅뱅 이후로 우주를 떠돌고 있지만 거의 아무 것과도 반응하지 않아 사실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니타 같은 놀라운 실험으로 몇 개라도 잡으려는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뀐 그 운명의 날로 돌아가 봅시다. 보통 중성미자가 만든 전파 신호는 얼음에 반사되어 위로 올라갑니다. 아니타가 포착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실험의 핵심 목적은 중성미자를 연구해 초신성이나 수광년 떨어진 우주 현상을 알아내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탐지기가 얼음에서 반사되지 않은 전파를 잡아낸 겁니다. 수평선 아래 얼음 밑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리학 지식에 따르면 신호가 단단한 암석과 얼음을 뚫고 위로 올라올 수 없거든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의 연구원 스테파니 위설도 그 전파가 지표면 아래 30도 정도의 가파른 각도로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신호가 수천 킬로미터의 단단한 암석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암석이 신호를 완전히 흡수했을 겁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죠. 팀은 모든 수치를 검토했지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흥미로운 문제였죠. 그 이상 현상의 정체를 몰랐으니까요. 다만 확실한 건 중성미자가 아닐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중성미자를 탐지했다면 그건 아무 것과도 충돌하지 않고 엄청난 거리를 날아왔다는 뜻이거든요. 어쩌면 관측 가능한 우주 끝에서부터요. 그래서 아니타가 포착한 건 과학자들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입자가 있거나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현상일 수도 있죠. 연구 결과는 피지컬 리뷰 레터스에 발표됐지만 미스터리는 여전합니다. 남극 얼음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뭔가가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만 알죠. 만약 과학자들이 이 엄청나게 빠른 입자의 출처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면 가장 크고 비싼 망원경보다 훨씬 많은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중성미자는 거의 빛의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며 거의 아무 것과도 부딪히지 않거든요. 즉, 수백만 혹은 수십억 광년 전에 일어난 사건의 온전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설과 전 세계 연구자들이 중성미자 신호를 잡기 위해 초정밀 탐지기를 만들고 있죠. 아주 작은 신호도 중요합니다. 이 분야에선 단 하나의 데이터가 보물창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연구자들은 남극과 남미의 희귀 입자를 잡기 위한 장비를 설계해왔습니다. 아니타도 그중 하나고 남극은 최적의 장소입니다. 전파 잡음이 거의 없고 도시도 교통도 간섭도 없거든요. 설치 방식도 꽤 멋집니다.
무선 안테나, 뭉치를 거대한 풍선에 달아 수십 킬로미터 상공으로 올린 뒤 끝없는 빙어 위를 떠다니게 합니다. 거기서 아래를 향해 얼음 깊숙이에서 오는 희미한 전파 신호를 기다리죠. 아주 희귀한 중성미자, 특히 타우 중성미자가 얼음에 부딪히면 타우 렙톤이라는 입자가 생깁니다. 이 렙톤이 얼음 밖으로 튀어나와 에너지를 잃으며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죠. 이 붕괴 과정에서 공기 샤워라 불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공중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 흩뿌려지는 것과 비슷하죠. 만약 이 공기 샤워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어둠 속에서 폭죽을 흔드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움직이는 뒤로 밝은 궤적이 남으면서요. 이 신호들의 방향과 패턴을 연구해서 얼음에서 오는 것은 아이스 샤워, 공중에서 오는 것은 에어 샤워. 과학자들은 원래 입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매우 정확합니다. 공을 바닥에 튕기는 것처럼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이상한 새 신호들은 제대로 튕기지 않습니다.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각도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팀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먼저 아니타의 여러 풍선 비행 데이터를 모두 살펴봤죠. 그런 다음 우주선과 중성미자의 수많은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비교하고 일반적인 배경 잡음을 걸러냈습니다. 아이스큐브 탐지기 같은 다른 실험과도 교차 검증했죠. 아이스큐브도 남극에 있고 아르헨티나에는 피에르 오제 관측소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상향 공기 샤워를 감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그런데 결과가 더 이상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른 탐지기에선 아니타가 본 것을 설명할 만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이 상황을 이례적이라고 부르게 됐죠. 기본적으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중성미자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윗셀은 이 신호들이 입자의 일반적인 행동 방식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새로운 물리학이나 암흑물질의 단서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암흑물질은 우주가 흩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물질입니다. 어디에나 있지만 볼 수 없죠. 과학자들은 거의 한 세기 동안 정체를 밝히려 했고 여전히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별, 행성, 사람, 개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우주의 약 5%에 불과하고 암흑물질은 약 27%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암흑에너지라는 더 이상한 것이죠.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이 은하의 형태를 만들고 모든 것을 우주 접착제처럼 붙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없다면 우주는 완전히 달라 보일 겁니다.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울 거예요. 하지만 아이스큐브와 오제에서 같은 걸 잡지 못해서 가능성이 많이 좁혀졌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는 거의 10년간 탐지기를 만들고 우주 신호를 분석해왔죠. 그리고 팀은 이미 다음 프로젝트인 푸에오라는 새 탐지기를 개발 중입니다. 더 크고 민감하며 희귀한 중성미자 신호를 훨씬 잘 잡아낼 겁니다. 아직은 과학자들을 밤잠 설치게 하는 오래된 우주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하지만 팀은 낙관적입니다. 푸에오가 올라가면 더 좋은 센서로 이런 이상현상이 더 있다면 이번엔 잡아낼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때 마침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